정말 많은 셀럽분들이 어떤 시술하는지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하나의 공통점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아서 한 대 딱 이렇게 좀 간추리는 시간을 갖고 저도 좀 코멘트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셀럽분들이 어떤 시술하는지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아서 한 대 딱 이렇게 좀 간추리는 시간을 갖고 저도 좀 코멘트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예슬님 먼저 볼까요? 이분은 매년 초 1년에 한 번 울세라 받으시고 스킨 부스터는 리쥬란과 엑소좀 선호하시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써마지를 받으신다라고 밝혀주셨고요. 네, 그 다음으로 최화정님 보시면 울써마지를 1년에 한 번. 울써마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울세라와 써마지를 동시에 시술하는 것을 울써마지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거든요. 그걸 1년에 한 번 하시고 수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주변에서 망한 케이스를 많이 봤다. 평소에 조금 나눠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은세님 보시면 29살부터 써마지를 받으셨다고 되게 용기 있게 밝혀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되게 시대를 좀 앞서갔던 판단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기은세님이 존재하지 않는가. 정말 젊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 나이로 보이지 않으시는 게 아마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써마지를 받았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울세라는 자주 안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기는 하시는 걸로 저는 받고요. 40대 현재는 좀 써마지 주기가 좀 당겨져서 6개월에 한 번 받는다라고 얘기하셨고 써마지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다 늙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젊을 때부터 좋을 때부터 미리미리 하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김준희님 보시면 30대 초반에 노화가 시작될 때 관리가 중요하고 그때부터 스킨보톡스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쭉 시술을 받으셨고 40대 들어서는 이제 보다 더 강력한 이제 리프팅 툴이 필요하시다라는 판단에 울써마지를 이제 해마다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변 연예인 셀럽 중에 울써마지를 안 하는 분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얼굴에 곳곳의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위는 입술 필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전에 연예인분들 이제 어떤 시술 받으면 좋을지 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장동건님 한 거 보면 입술 필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족도가 50대 분들 정말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범적으로 이렇게 김준희님이 받고 계셨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정아님 보시면 이분도 역시나 다 공식처럼 울써마지 말씀해 주셨고 이분 역시도 아무리 좋은 시술이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 아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어떤 시술이 가장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강도와 어떤 빈도를 할 건지 잘 찾아서 시술을 받으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최정아님은 바짝 관리하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쉬고 다시 또 바짝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계속 관리를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제가 2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기존에 제가 연예인 베스트 시술편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영상 보시면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 많은 셀럽분들이 이제 시술 어떤 거 했는지 보면은 결국은 하나의 공통점은 울써마지 얘기를 하고 계시고 거상 수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관리가 이미 다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을 그렇게 급조해서 할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무조건 제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아닌데 꼭 필요한 사람은 또 좋은 결과를 내서 행복해질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티가 안 나는 수술은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티가 나거나 인위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수술보다는 평소에 주기적으로 스케줄을 짜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수술보다는 울써마지를 그냥 좀 더 차분하게 주기적으로 시술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무조건 울써마지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형을 보고 그리고 옆볼 페임이라든지 피부 두께나 그런 것들을 보고 울세라 샷수를 줄이거나 울세라를 아예 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울서마지 먼저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얼굴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꺼짐과 처짐이 어떤 부분이 더 심한지 진단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처짐이 더 문제다 그러면 울서마지가 더 좋을 수 있고, 꺼짐이 더 문제다 라고 하면 볼륨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시술을 먼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처짐과 꺼짐보다는 얼굴 살이 많아서 심부볼 부위가 좀 문제다, 이중턱이 문제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녹이면서 탄력을 주는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오셔가지고 본인이 어떤 시술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더 참고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울세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론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진 보시면 이제 좌측과 우측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인데요. 효과 부위를 찬찬히 보면 눈가주름, 그리고 눈 밑 처진 부위, 그리고 눈썹 처진 부위, 그 다음에 앞볼 처진 부위, 그리고 턱라인 처진 부위, 심부볼 처진 부위, 역광대가 커져 있는 부위, 이중턱이 겹쳐져 있는 부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개선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울세라 원리는 총 3가지 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은 층부터 총 3개의 층을 차곡차곡 타이트닝을 하는 장비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옅은 초록색은 근막층이에요. 그래서 근막층 제일 깊은 부분을 타이트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보라색을 보면 피하지방층 중간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핑크색 층 보이시죠? 진피하층이에요.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늘어진 조직을 층별로 쪼여서 뼈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 늘어진 부분을 쭉 손으로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늘어진 조직을 뼈에다 다시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울세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받으실 때 울세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꺼짐입니다. 옆볼이 패여 있거나 땅콩형 얼굴인 분들은 주의해서 받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은 절대 울세라 받지 마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따라서 꺼진 부위가 오히려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원리는 꺼진 부위는 샷을 거의 쓰지 않고요. 꺼진 부위 위와 아랫부분의 주변을 조직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꺼짐의 정도가 옅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울세라도 역시 어떤 원장님이 시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을 하셔서 받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연예인 분들이 지금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울세라를 받고 계세요. 한예슬 분이나 기은세 분이나 얼굴이 너무 작고 조직이 별로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울세라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울세라만의 특유의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리프팅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줄이고 그 다음에 샷수를 줄이거나 디자인을 페인 부분을 피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트닝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울세라 받으시고 이렇게 송지효님 보시면 식빵처럼 이렇게 부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저는 시술을 하고 그렇게 부었다는 분들을 거의 경험을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 강한 에너지를 써서 많이 붓게 그렇게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염증 반응이 강하게 와서 오히려 조직이 손상돼서 치유 과정에서 피부가 유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나 약한 정도의 에너지를 써도 효과는 충분하게 열점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콜라겐 충분히 만들어진다라는 이제 저널의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시술 후 붓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세게 받아야 울세라 효과가 빵 나온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붓기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시술을 해도 시술 직후에부터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걸 저는 매번 경험을 하고요. 시술자에 따라서 울세라는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써마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컷을 해보면 미용가의 하나로 어떤 분에게 받으면 얼굴 진짜 작게 자르고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잘 자르시지만, 또 어떤 분께 받으면 얼굴이 참 못나 보이게, 얼굴 커 보이게 또 잘랐던 경험 해보셨죠? 이렇게 같은 도구로 했으나 작업 결과는 천차만별인 것처럼 피부과 시술 역시 디테일과 디테일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써마지 FLX
스트레스 받았다고 무조건 동일한 결과를 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울세라는 얼굴형, 얼굴의 굴곡에 대한 디자인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면 써마지 같은 경우는 얼굴 표면의 피부 디자인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위가 가장 주름이 많은 부위인지, 어떤 부위가 꺼짐이 있는지, 피부 두께가 가장 얇은 부위가 어딘지 등을 보고 피부 디자인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써마지는 얼굴형을 줄여주는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메인은 피부의 질감 텍스처가 바뀐다는 부분이 가장 써마지에서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주름이 많고 피부 표면에 탄력이 처지고 피부 안에 내용물이 쫙 빠진 것처럼 탄력이 축 떨어진 피부에 저는 써마지를 가장 추천을 많이 드려요. 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야.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하시고 받으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피부에 접근 붙듯이 꾸준히 해마다 이렇게 써마지를 받으시면 시간이 지나도 상대적으로 노화가 좀 덜 되면서 항상 어느 정도 비슷한 피부 컨디션, 비슷한 얼굴의 이미지를 좀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써마지에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툴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스킨 부스터 추천을 제가 2가지 정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쥬란과 레디어스입니다. 가장 먼저 레디어스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죠. 존재하는 되게 다양한 스킨 부스터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레디어스라는 주사를 가장 추천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레디어스는 우리가 항상 노화를 얘기를 할 때 설명드리는 2가지 큰 축이 있는데 꺼짐과 처짐이죠. 근데 이 두 부분에 둘 다 효과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대 초반 분들 중에 울써마지만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찬찬히 얼굴을 보면 볼륨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즉 눈밑고랑 팔자고랑 마리오네트 주름과 같이 꺼진 부위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울써마지를 받으시면 그렇게 크게 감흥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주름이 얼굴에 패인 부분이 많은 분들은 울써마지를 한다고 꺼진 부위가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말라 보이고 나이 들어서 말라 보이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50대부터는 중안 부위는 통통하고 이제 하관 부분이 좀 더 날렵했을 때 오히려 예뻐 보이시거든요. 물론 심부볼이나 턱 라인이나 이중턱 부위는 살이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울써마지로 그 부위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중앙 부분에 꺼진 부분은 어떻게 시술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레디어스 콜라겐 형성 주사로 자연스럽게 꺼진 부위를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필러를 고려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40대부터 필러는 여러 번 맞으면 중력 방향으로 점점 처지고 이동하면서 얼굴이 더 무거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필러를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용량을 정말 눈곱만큼 넣어야 자연스럽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부자연스럽다. 나는 필러가 이젠 더 이상 맞기 싫다 라고 느끼는 분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고 내 피부 세포들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직접 만들어서 젊을 때와 같이 정말 자연스러운 볼륨을 만드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이고 실제로 어려 보일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시술은 울써마지 하는 중간에 받는 것도 다운타임 없이 좋은 스케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시술을 무리해서 받으시는 것보다 스케줄을 짜서 중간중간에 콜라겐을 보충해주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울써마지보다 레디어스 시술을 저는 주기적으로 계속 해주는 게 결국은 울써마지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거상수술에 대한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꺼진 볼륨도 회복시켜 주면서도 처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효과도 레디어스에 분명히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양을 한꺼번에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해서 맞는 것 역시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리쥬란 보시면 우리가 한겨울에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피부에 주름이 한꺼풀 더 생기고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또 우리 현명하신 한국 여성분들이 잘 아세요. 그래서 가을철부터 리쥬란을 맞으려고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리쥬란 장점은 보톡스와는 다르게 반복적으로 맞아도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즉 효과가 점점 없어진다.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점은 통증입니다. 항상 리쥬란 하면 통증이 거론이 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줄인 제품인 리쥬란 HB 플러스 제품도 있죠. 하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는 리쥬란 HB 플러스보다 리쥬란 오리지널 제품을 저는 선호해요. 이유는 리쥬란의 주성분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함량의 차이 때문이에요. 리쥬란 힐러는 PN 함량이 2%, 근데 HB 플러스는 PN 함량이 1%예요. 그 대신에 마취 용액이나 히알루론산이 거기 들어가 있죠. 리쥬란 본사에서는 통증은 줄이고 효과도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리쥬란 힐러 오리지널 제품이 PN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 제품을 선호해요. 하지만 통증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 원내에서 우리 고객분들이 아프지 않게 제가 직접 리도카인 주사나 pH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성분을 리쥬란 원액에 같이 배합을 해서 주사를 놔드리면 되게 많이 안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몇 년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킨보톡스 설명드릴게요. 김준희 님이 20년 동안 받으셨다라고 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가성비 베스트 시술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설명드린 게 항상 스킨보톡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킨보톡스 방법을 주기적으로 맞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 한 번 맞으면 효과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주름과 탄력 부분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장점은 뭐냐면 다운타임이 당일 회복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효과도 좀 빨리 나옵니다. 한 3일째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어떤 게 있냐면 피부 주름이 일단 줄어들죠. 그리고 피부에 탄력도 생기고 모공도 쫀쫀해지고 V 라인에 이렇게 두 줄씩 이렇게 놓으면 얼굴형도 좀 개선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피부에 광이 돌며 유수분 밸런스가 잡혀서 피지 분비도 줄고 땀도 줄어서 모공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받을 때 통증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사 시술에 나는 특히나 예민하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40분 이상 충분히 마취 연고를 두껍게 바르고 그래도 난 무섭다 그러면은 약간 국소 마취 주사까지 받고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술 방법이나 보톡스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할 만한 부분인데 스킨 보톡스는 근육 보톡스보다 내성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제품인 독일산 제품으로 받는 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시술 받아도 효과가 잘 유지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의사로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 땀 한 땀 놓을 때 피부의 제일 얕은 부위, 즉 진피의 최상단층에 주사를 놔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술 직후에 모기 물린 것처럼 한 땀 한 땀 올라와 있는 게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정말 연예인분들이 나 어떤 시술 받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정말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데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고 정말 항상 클래식한 것들이 가장 베이스가 되셨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좀 더 시술 받으실 때 참고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간간히 이제 피드백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